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조재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신아람이고요. 오늘 조재영 심장내과 원장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이란 무엇인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혈압은 심장질환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질환인데요. 일단 이게 혈압은 120에 80mm 머큐리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20은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러고요. 뒤에 있는 80은 이완기 혈압. 그래서 수축기, 이완기 두 개의 혈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20에 80이 가장 좋은 혈압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120, 80보다는 높은 혈압을 갖고 있고요. 예전에는 140에 90을 기준으로 해서 고혈압을 정의를 했는데요. 최근 미국 심장학회의 새로운 진단법에 의하면요. 30에 8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이더라도 고혈압이고 이완기 혈압이 80 이상이더라도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140에 70도 고혈압이고 120에 90도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혈압은 왜 생기는 걸까요?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이유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원인이 없는 경우가 한 9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면 혈압이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피 검사, 그다음에 혈액 검사, 그다음에 이미징 검사를 해도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한 90% 되겠습니다. 그래서 90% 정도의 그 환자분들한테는 본태성 고혈압이라 그래서 본래 태어날 때부터 혈압이 있다.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90%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 환자분들에게서는 뭐 콩팥이 안 좋으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 종양이 있다든지 그런 원인에 의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태성 고혈압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거의 유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본태성 고혈압은 원인을 모르지만 유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 유전은 저희가 아는 그런 간단한 유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고혈압이 있거나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자식들이 고혈압이 생기는 그런 간단한 유전은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유전적인 원인 그리고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만성 질환 같은 것들에 의해서 고혈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한 유전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요새는 그 집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네. 댁에서 그런 기기들을 사서 혈압을 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고혈압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집에서 측정을 할 때 언제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에 내는 게 정확할까요? 혈압을 집에서 측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하루의 기준으로 혈압을 보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생활을 할 때는 우리 몸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들이 나와서 혈압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생활을 하면서 오후가 되면서 저녁이 되면서 혈압이 낮아지다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잠을 잘 때는 혈압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제 혈압의 분포를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높아서 오후가 되면 낮아지다가 저녁이 되면 낮아지고 잘 때는 최저로 떨어지는 이런 커브를 계속 그리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혈압을 재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아침에 일어나셔도 한번 재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한번 재시고 또 주무시기 전에도 한번 재시고 하루에 여러 번을 재서 그 평균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높지만 또 저녁이나 주무실 때는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을 재서 평균을 내는 게 가장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록들을 적어가지고 병원에 방문을 하면 진단을 내리는데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혈압을 집에서 측정하셔서 적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러시는 분들이 저희가 진료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이제 그 와이콧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혈압을 재면 혈압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와이콧 의사의 가운을 보면 혈압이 올라간다 그래서 저희가 와이콧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나는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높기 때문에 그런 혈압을 저희가 그대로 믿고 약을 처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집에서 혈압을 하루에 뭐 최소 한 번 아니면 많게는 두세 번 정도를 적어서 그 적은 거를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금 드시는 약이 맞는 약인지 약을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약을 줄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기계를 하나 사시면 좋고요.
그러면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면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걸까요? 고혈압 일단 진단을 받게 되시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압이 130에 80 이상이다. 수축기혈압이 130보다 높고 이완기혈압이 80보다 높아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시면 저희가 1차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생활습관 교정이라고 해서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이제 생활습관을 많이 이제 교정을 하라고 권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은 이제 짜게 먹는 생활습관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은 음식이 굉장히 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치, 그리고 뭐 된장찌개,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 짬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짠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시면 몸에 염분이 많아지고 몸에 염분이 많아지면 이제 우리 몸이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짜지 않게 먹는 그런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짜지 않게 드시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음주를 하시는 분이라면 음주가 이제 혈압을 높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술을 조금 드시는 걸 좀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담배를 피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금연을 하시는 게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비만하신 분들은 살을 빼는 게 중요하겠고,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교정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드리고 있고요. 그런 생활 습관 교정을 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선택적으로 약물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있으면 생활 습관을 먼저 개선을 하고 그래도 그 고혈압이 나아지지 않으면 꼭 약을 드셔야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1차적으로 생활습관 교정을 권유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높으신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에 80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꼭 약을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만 이제 혈압을 낮춤으로써 중풍이나 심근경색 같은 그런 심장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드시기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한번 고혈압 약을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진짜 고혈압 약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평생 먹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네, 그 질문은 제가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이제 저희가 약을 처방하려고 그러면 환자분들이 되게 꺼려하세요. 나는 혈압약 안 먹고 싶다. 왜냐 하고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들 한 번 혈압을 먹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평생 먹는 약을 지금 선택을 하면 앞으로 내가 3, 40년 살아야 되는데 평생 약을 드셔야 되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약을 드시고 혈압이 낮아지면 그때 약을 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약을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약에 대한 좀 거부감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약을 한번 드시면 많은 환자분들께서는 평생 드셔야 되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몸에 이제 동맥경화도 오고 각종 만성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혈압은 계속 올라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약을 드시면 평생 드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중에는 생활 습관을 많이 교정을 하셔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혈압이 높아서 약을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금연도 하시고 그다음에 술도 많이 줄이시고 살도 많이 빼시고 그러면 혈압이 정말 너무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혈압이 낮으면 위험하니까 제가 그런 경우에는 혈압을 끊으라고 하고, 또 혈압을 지켜보면 정상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은 잘못된 것 같고요.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생활습관 교정으로서 혈압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혈압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이 고혈압 약을 드시다가 본인이 이제 측정을 하다 나 요새 좀 혈압이 괜찮은데 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임의적으로 그만두고 좀 덜 먹다가 혈압이 높아지면 다시 먹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약을 먹었다가 끊었다가 먹었다가 끊었다 할 경우에 더 안 좋은 결과가 오기도 하는지 궁금해요. 네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매일매일 안 드시고 드셨다 말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먹었는데 혈압이 정상이니까 본인 생각에는 나 정상이니까 이제 혈압약이 필요 없어 그러고 혈압약을 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혈압약 때문에 혈압이 낮아진 거기 때문에 혈압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세요. 그래서 혈압약은 드셨다 말았다 하는 건 아니고요. 혈압약은 보통 한 번 드시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셔야 우리 혈압이 굉장히 높다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혈압약이 이제 간혹 가다가 혈압을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수축기 혈압이 120에 80이 정상이고 130에 80이 이제 고혈압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앞에 혈압이 뭐 95가 된다던가 94가 된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때만 혈압약을 한번 스킵하시고 그 다음 날에 혈압을 재서 100 이상이면 다시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거는 아침에 혈압을 재셔서 아침에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100보다 낮으면 그날은 혈압약을 스킵하고 100보다 높으면 보통 저는 혈압약을 드시라고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낮으면 스킵, 100보다 높으면 계속 매일 드시는 게 좋고, 혈압약은 혈압이 정상이라 그래서 스탑하시는 약은 아니고요. 혈압이 정상이더라도 계속 드시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